예, 그동안에 하던 거 상처의 치유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은 사실상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창세기 들어가려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갈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영어에서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들어가는 도입 과정이고 영어에서부터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파격적으로 판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패턴이 또 영어에서부터 완전히 바뀌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영어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먼저 지난번에 하다가 666이 나오는 바람에 2시간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 상처의 치유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3개의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자기. 그 뭐냐 하면은 첫째는 P, 뭐냐 하면은 parent, 부모. 이 parent는 뭐 하는 거죠? 첫째로는 아주 조그만 갓난아기들은 돌봐주는 거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피고 돌봐주고. parent의 이런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엄격한 교훈, 훈계. 하지 마. 하기 싫어도 피아노 쳐. 공부해. 하기 싫어도 하라고 그러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parent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child가 있어. child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2가지예요. parent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존적이 됩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계속 그냥 케어만 해주고 그냥 보살피고 돌봐만 주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그러면은 약골이 돼요. 약골. 자기가 뭘 할 생각을 못해. 넘어져 하고 일으켜주기를 기다리고 그죠?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주체적인 능력과 창의력과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지고 그냥 그저 의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돼서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 그렇게 돼서 사랑꾸시를 못해. 이러던 사람이 성장해서 그냥 그러한 상태로 계속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누가 다 도와주기만 바라고 해주기만 바라고 또 결혼을 하면은 남자면은 여자가 자기를 갓난아기처럼 다 해주기만 바라고 기쁘게만 해주기를 바라고 여자 같으면 또 남편이 자기를 그냥 해피하게 해주기만 바라고 꼭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집안대로 그렇게 되면 충돌이 왜? 요만한 갓난아기 해주듯이 다 큰 어른한테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그렇게만 해줄 수는 없잖아. 자기 할 건 좀 자기도 하고 자기도 좀 나를 생각할 땐 또 생각도 해주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건전한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해주기만 바라면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충돌? 불평이 생겨. 불만이 생겨.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남의 남편은 또 그런 것만 보는 거야. 남의 남편은 한 거죠. 요만한 물건 하나도 들어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아주 멋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무뚝뚝 해가지고 맨날 그냥 그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아무개 와이프는 어떤데 우리 와이프는 그 목소같이 그냥 뭐 돌덩이같이 그냥 이러니까 집안은 집안대로 불평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에 나올 때 문제가 돼요. 사회에 나오면은 집안에서 특히 한국이 바로 문제인 거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입시 공부 때문에 그저 요만해서부터 그저 하라 공부해라 아무것도 못하게. 그전에는 그래 뭐 애들 마루도 좀 쓸게도 하고 좀 마루도 걸리도 지금 좀 여자 같으면 좀 요만해도 벌써 설거지도 좀 시키고 자꾸 이게 일들 하고 거드는데 요즘은 왜 없어? 야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하게 하고 그저 그냥 그저 왕자처럼 공주처럼만 기르니까 전부가 다 왕자요 전부 다 공주야.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사랑꾸시를 못해. 그렇게 되면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충돌이 생겨.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부부는 할 수 없이 싫어도 좀 해주지만은 사회에 나가면 냉정한데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누가 자기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해피하게 해주고 자기만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반항으로 나오게 되고 그 반항이 먹혀들이게 하지 않으면 내성적으로 속으로 움츠러들어가면 우울증에 걸리고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이런 걸 되고 또 애형적인 성격은 반항, 폭발, 파괴, 범죄 이런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그건 뭐냐? 상처를 입는다며요. 이런 데서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모들이 그냥 엄격하게만 하면은 애들이 의존적인 것과 똑같이 뭘 할 엄두를 못 내. 또 구박받을까봐. 또 잘못하면 또 욕먹을까봐.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못해. 소극적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해봐야 또 실패해. 또 실패하면 또 구박받고 또 욕먹고 또 따돌림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야단 맞을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엄두를 못 내.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못해. 이것도 똑같아. 의존적인 거나 똑같아. 위축이 돼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무능해져. 제 앞길 하나 해결해 나가질 못해. 여기 미국에 여기서 자란 아이들 보니까요. 완전히 자기 세계가 딱 있고 자기 주관이 딱 있고 자기 판단이 딱 있고 아주 확실해. 우리 세대들하고는 질이 틀려. 여러분 애들에게서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내 아는 그 제자 애가 조그만 아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사교성이 좋고 애들이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교성이 좋고 그러니까 반장을 뽑는데 얘가 됐어. 딴 애하고 이제 미국 애하고 둘이서 이제 후보 나서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단연 절대적으로 얘가 반장이 됐어. 근데 여기 앞에 딱 나가더니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내 탤런트는 리더가 아닙니다. 나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내 탤런트입니다. 나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야. 나는 서포트 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내가 부반장하고 쟤를 반장시켜라. 이게 미국 사고방식이야. 자기 능력대로. 덮어놓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잘하는 애들 보면은 자기 진로를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방향, 물론 나중에 수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벌써 대학 가기 전에 벌써 어떤 애들은 국민학교부터 벌써 자기 방향이 딱 서 있어. 나는 뭐 할 거다. 딱 서 있어. 가다가 이제 점점 바뀌긴 바뀌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고 뭐 부모가 뭐 도움말을 줄 필요가 없어. 확실해. 확고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진로들 찾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부모들이 간섭할 게 없어. 대학도 자기가 다 알아서 전부 다 알아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부모들이 뭐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없어. 대학도 벌써 자기 그 성적에 따라서 몇 군데 애플리케이션 딱 내고서 그 학교 다 알아보고서 그러선 자기 갈 학교를 자기가 딱 정해. 얼마나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지. 이게 성숙한 인격으로 키워진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주관은 강한데 이런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정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 정신들이 없어. 하나는 마마보이 때문에 또 보수적인 가정에는 엄격한 것 때문에 주체적인 적극적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책임 있는 그런 인격이 형성되질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1번의 경우나 2번의 경우나 파렌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만큼 인간관계와 사회 적응에서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넓게 말할 거 없이 가정을 말해도 마찬가지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자기에게 파렌트가 강해. 내 안에 파렌트가 강해.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한테도 파렌트로서 강하게 자꾸 간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마. 꽃 같은 자기와 같은 애를 기르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존자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나 꽃 같아. 그 다음에 이 차일드의 본성은 뭐냐 하면은 차일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거 1번, 2번은 영향을 받은 거고 파렌트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차일드의 본래의 특징은 제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주장. 이게 차일드의 본성이에요. 모든 차일드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제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미운 5살이라고 그러나 한참 제일 말 안 들을 때 제 딴에 뭐 좀 안다고 하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미운 5살. 그 다음엔 반항기 10대 반항기.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다 결국은 마찬가지야. 행동 양식만 달라 뿐이지. 모든 인간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차일드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차일드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이 차일드가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좌충우돌 그냥 제목대로 못 말리는 사람이지. 왜 못 말리는 사람? 어디 가든 못 말리는 사람. 제 고집대로 그냥 뭐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냥 그저 제 하고 싶은 대로 종횡무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기 가서 충돌하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냥 제멋대로 가는 사람. 어느 교회 가나 그런 거 하나씩 꼭 있더라고.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차일드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타고난 그대로의 차일드. 타고난 그대로의 차일드가 엄격한 파렌트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자기 주장대로 그냥 시켜버려, 강압적으로. 왜? 그 파렌트가 자기 속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데다가 강압적인 차일드하고 파렌트가 이게 합쳐져서 오염되게 되면은 남에게 강압적으로 뭐를 강요하는 폭군과 같은 이렇게 되면은 어디 가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과의 정상적인 원만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애덜트라는 게 있어요. 애덜트라는 거는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이 성숙한 사람이란 뭐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차일드하고 해서는 안 될 거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거하고 그러니까 파렌트의 영향을 적절하게 받아서 내 맘대로 할 것이냐? 파렌트라는 건 해, 하지 마. 그거 아니겠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거. 파렌트가 적절하게 컨트롤이 되는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은 훈련된 것만큼 애덜트의 부분이 그만큼 성숙되는 겁니다. 애덜트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기 싫어도 차일드하고 파렌트하고의 충돌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파렌트라고 하는 양심이면 양심, 또 자기의 감정이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차일드,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마. 파렌트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기 싫지만은 해야 된다고 하는 파렌트가 반드시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절히 잘 훈련이 되고 조화된 사람은 감정대로 그냥 욱하고 나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차일드의 발동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고 일단 과거에 세이브되어 있는 데이터, 파렌트에 의해서 세이브되어 있는 데이터, 나라고 하는 컴퓨터 속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 자라온 과정을 통해서 파렌트라고 하는 정보가 세이브가 되어 있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 파렌트의 말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더라. 하기 싫어도 파렌트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더라. 이런 삶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축적된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어떤 자극적인 쇼크가 왔어. 그럼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때에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데이터를 내 안에 차일드 안에 있는 축적된 파렌트 데이터에 의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팍 그냥 느끼는 대로 터지는 거는 차일드밖에 없는 거고 세이브된 파렌트 정보가 없어 전혀. 근데 이 파렌트의 정보가 적절하게 잘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파렌트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컴퓨터가 분석을 해.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뭐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 더 큰 화살이 날아오고 그걸 계산을 해서 참을 때는 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건가. 이거를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려져. 파렌트와 차일드의 경험 속에서 쌓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그런 여유를 갖는 훈련이 됐을 때에는 그거를 할 만한 여유라고 하는 애덜트라고 하는 성숙된 애덜트가 내 안에 자꾸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좀 괜찮은 편들이야.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파렌트도 없고 애덜트도 없고 차일드밖에 없어. 제멋대로 막 가. 글쎄
우리 아이 그 회사에서 그 밑에 직원이 셀러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나 회사 내일부터 안 나가요. 사표를 적어도 전문직이면은 한 달 정도는 그 전문직에 그 자리가 비어서 하나가 비면은 회사가 전부 다 제대로 안 들어가지 않아요. 전문직인데 파트별로 다 할 거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가령 관두면 다른 거 못하지 않아. 한 것도 디자인이 나와야 뭐 하지. 근데 문자 메시지로 그냥 내일부터 내가 회사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칠판에다 사표 써놓고 나간대. 요즘 세상이 그래. 아래외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완전히 차일드밖에 없어. 이게 오늘날 무서운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 파렌트가 없으니까. 부모가 뭐라고 꾸중하면 죽여. 아니면 제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지금 마지막 현대사회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많이 주시하고 분석하고 한국을 알아야 종말을 알고 한국을 알아야 오늘의 종말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알아야. 오늘날 한국은 완전히 종말에 압축된 샘플이야. 최첨단의 샘플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한국의 모든 노사 문제, 또 시위, 폭력 시위, 노사 갈등, 뭐든지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 거기에서 국가와 정부를 뒤엎고자 하는 그런 좌파 빨갱이들의 국가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한국의 모든 이런 불합리한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훈련되지 못하는 게 뭐냐? 입시 훈련, 입시 공부 분위기에서부터 온 거고, 또 하나는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신문, 특히 TV, 방송, 매스미디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뭔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렌트가 애덜트로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위에서부터 보여준 게 없어. 그러니까는 한국은 오늘날 이 차일드만 난무하는 민주당도 차일드요, 여당도 차일드요, 뭐 애어른 단체 뭐 할 것이 몽땅 거저 자기 주장만 그냥 있는 그런 차일드뿐이지. 파렌트에 의해서 국가로 말하면 파렌트가 뭐예요?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 거 안 하고. 국가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법이죠. 법 위의 최고는 헌법이야. 오늘 한국은 법이 제멋대로야. 법이 법대로 올바로 집행되질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파렌트가 없어, 한국은. 법이 없어. 자기 주장만 있어. 여러분 그 촛불 시위라든지 그 광우병 난동 또 뭐 용산 사태라든지 이런 그 극력, 과격, 폭력 시위, 경찰 막 때려부시고 막 불을 지르고, 세상에 경찰을 때려부시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 매 맞고도 끽소리 못하고 조금만 어떻게 뭐 잡아 끌동하면 그냥 카메라를 거기다만 갖다 이 클로즈업 해가지고서 인권이니 뭐 과잉 탄압이니 해가지고 난리치고, 죽창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서 경찰을 막 찍어서 그냥 경찰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는 카메라를 비추지도 않고, 경찰이 그놈들한테 잡혀서 동아대 사건 같은 거 경찰 7명을 납치해가지고 방에다 집어넣고서 불을 질러서 7명을 화장을 시켜버려. 이거는 일체 문제 삼지 않고 이건 인권 아니야. 폭력 시위하다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두들겨 맞거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이제 잡아 끌고 가던가 하면 이건 그냥 카메라에 이렇게 갖다 대고서 그냥 인권이니 뭐니 난리를 치고 있어. 이거는 한국은 특히 이 이념이라고 하는 좌파 친북 이 빨갱이 사상들로 하고 이게 믹스됐기 때문에 더 극심하지만은, 이런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한국은 지금 차일드만 있고 파렌트가 없고 무법천지야.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가 어디서도 성숙한 사회를 볼 수가 없어. 학교에 가든 교회에 가든 가정에 가든 회사에 가든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주장들만 있어. 가정은 가정대로 똑같아.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문화 전체가, 분위기와 흐름 자체가 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가도 난 나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친, 남자는 여친 놔두고, 그 애들을 위해서, 껍데기를 위해서 그냥 껍데기 가정은 그냥 놔두고, 서로 다 알면서도 서로 노 타치, 타치하지 말자. 나 너 안 타치할 테니까 너 놀아나는 너 남친하고 놀아나. 난 타치하지 마라. 그러다 우리 가정 깰 건 없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가정이에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건 가정이 아니야. 재미는 밖에서 보고 집에서는 밥이나 먹고 서로 타치 안 해. 이게 무슨 인간이고 무슨 부부고 무슨 가정이야. 다 깨진 거지. 교회에 가도 차일드만 있고, 가정에 가도, 사회에 가도, 회사에 가도, 학교에 가도 요즘은
선생이 학생 때렸다 난리나. 이 더더구나 이 좌파 저기들 때문에 뭐 참교육이니 뭐니 뭐 무슨 뭐 부모 뭐 해가지고서 난리들이 나. 근데 학생이 선생 때린 거는 끽소리들이 없어. 요즘은 선생이 학생한테 꼼짝 못하고 매맞고 삽니다. 선생이 학생한테 매맞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질 않아. 선생이 학생 조금 잘못 따랐다간 이건 뭐 신문에 나고 그냥 학부형들이 난리를 치고. 이런 세상이 없어. 이 지구상에서 그런 세상이 없어. 이건 전혀 파렌트 없이 차일드만이 난무하는 이런 무법천지와 같은 이게 한국이에요. 신앙이란 뭐냐? 이걸 신앙으로 그대로 바꿔놓게 되면은, 신앙으로 바꿔놓으면은 파렌트가 뭘까요? 하나님 법. 마찬가지예요. 법이죠. 그러죠? 또는 하나님. 율법이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파렌트야.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뭐죠? 십계명. 율법이죠? 하라, 하지 말라. 이 파렌트에 의해서 훈련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차일드는 뭘까 그러면? 성경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차일드의 샘플. 예수 그리스도. 차일드의 대표가 뭘까? 샘플이. 누구? 하와. 그렇지. 그냥 쉽게 아담이라고 하자. 맨 먼저는 여자가 남자를, 이 차일드야. 자기 마음대로. 이걸 누가 충동질했어? 뱀이. 그러니까 뱀은 언제나 우리의 차일드를 자꾸 자극해서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났다. 내 마음대로 해. 내 주장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야. 그러면은 애덜터는 뭘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 이건 정말 훈련된 성도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하는 거. 이게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 신앙이,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숙한 신앙을, 애덜트가 발달된 성숙한 신앙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전부 교회 가도 차일드뿐이야.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팽 하고 그냥 돌아서 물고 튕기고. 그래 목사들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목사가 파렌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해줘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키워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 하기 싫어도 하게. 그러나 이것만 가지면은 미숙한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덮어놓고 하라, 하지 말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면은 창의력이 없고 주체성이 없고 책임이 없어. 노예근성이 돼. 노예근성.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완전히 이건 노예근성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어디다가도 써먹을 수 없는 노예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파렌트는 차일드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엄격한 강압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파렌트는 차일드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즉 차일드의 좋은 점을 자꾸 키워주고 살려줄 때에 파렌트와 차일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데이터가 입력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강압적으로 엄격하게 이것만 입력되어 있는 차일드는, 즉 부당한 파렌트로만 입력이 되어 있는 차일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에게도 똑같이 부당한 파렌트로만 역할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또 어떤 뭐 비즈니스나 회사면 어디 가든지 전부 강압적으로 그냥 똑같아. 원리는 다 같아. 형태만 다르지.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 똑같아. 그래서 파렌트는 엄격하게 다스리지만 말고 또 맹목적으로 갓난아기처럼 케어만 해주지 말고 나처럼 머리가 이거 다 벗어졌어도 고무줄 꼭지 물고 맨날 이것만 물려주면은 평생 젖꼭지 놓지 못하지 않아. 예? 교회 가면 늙은 애기들 천지야. 전부 다 늙은 애기들이야. 여러분 가정에 가도 그래. 여러분 가정에 가도 시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 늙은이들, 할머니들 전부 다 젖꼭지 물려줘야 좋대. 왜? 미숙했기 때문에. 케어밖에 몰라. 케어. 자꾸 자기를 케어만 해주길 바래. 그래 나이가 들면 거꾸로 간다 그러잖아요. 퇴행이라고 그래. 퇴행. 뒤로 어린아이로 돌아가.
많은 눕갈사탕 하나 가지고요, 손주 애기들하고 싸워. 그런 거 봤어요? 할머니들. 이거 가지고 상처를 입고, 이 눕갈사탕 하나 가지고 손주 애들하고 싸워. 꽃같이 되는 거야. 퇴행해. 성숙하지 못하면은 자꾸 퇴행해. 아무것도 아닌데도 괜히 꽃같게 자꾸 놓였고, 섭섭하고,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그건 저는 이 차일드에 여기에 입력된 이런 의존적인 차일드만이 꽉 차가지고서 자꾸 이쪽 부분만 계속 자꾸 발달이 돼가지고 퇴행하는 거야.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야. 퇴행. 그래서 이 PCA라고 하는 CPA가 아니에요. PCA. 요 구조를 항상 여러분이 이제는 사진으로 찍어서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차일드가 발동하느냐, 파렌트가 발동하느냐, 아니면은 파렌트와 차일드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애덜트가 지금 발동을 하느냐. 이것이 성숙한 인격, 성숙한 가정, 성숙한 신앙. 이게 치유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렌트는 파렌트대로 차일드의 좋은 점을 자꾸 키워주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그죠? 통제하고, 격려하고, 막고, 또 북받쳐주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해야 차일드가 책임 있는 존재가 돼. 자기가 할 것, 안 할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애덜트가 성숙하고, 또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내가 투비어나 투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애덜트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애덜트 부분이 너무 빈약해. 왜? 강력한 파렌트 아니면은 제멋대로 가는 차일드. 극과 극이야. 제멋대로 막 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강력한 파렌트만 꽉 입력이 돼가지고서 자기 속에 정보는 그거밖에 없어. 남에게 나가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 이게 교회 오게 되면은 신앙에서 이게 또 잘못 또 이제 위선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은 엄격한 율법주의가 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히 잘 자기 안에서 이제 많이 때가 늦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애, 어른,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애덜트는 어떤 거라고? 파렌트는 뭐예요? 파렌트는 뭐예요? 파렌트는 뭐야? 이게 정리가 돼야지 빨리 넘어가지. 그 다음은 엄격. 예, 파렌트는 엄격이고 차일드는 제멋대로다. 그러나 그 엄격만 있어서는 안 되고 파렌트는 차일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파렌트의 양면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케어와 엄격, 양면을 적절하게 자기 자녀에게 이걸 적용시킬 때에 성숙한 애덜트가 거기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케어만 해줘도 안 되고, 엄격하게 통제만 해도 안 되고, 차일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차일드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차일드의 그 성품과 차일드의 장점과 이런 거를 자꾸 인정해주고 뭐 해주면서도 통제하는, 확실하게 분명히 통제해줘서 그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 축적이 돼서 자기의 쌓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애덜트의 능력을 자꾸 길러줘야 책임 있는 존재가 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차일드만 있으면 그냥 감정,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팍 그냥 말이 나가버려. 특히 부부들, 그죠?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느낀 대로 팍 나가버려.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팍 나가버려. 이거는 전혀 애덜트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란 뭐냐? 치유란 파렌트와 차일드 사이에서 건전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차일드도 파렌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파렌트의 옳고 그런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받아들여서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차일드가 돼야 되고, 즉 차일드도 파렌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거는 강압적으로는 안 돼. 엄격한 통제와 동시에 또 적절하게 차일드를 잘 키워줘야 돼.
이것이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적인 교육. 미국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이 뼈대 있고 참 제대로 뼈대 있고 좀 배우고 교양 있는 그 중산층 가정들은요. 이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어떤 그 젊은 학생이 대학생 같은데 어떤 젊은 학생이 혼자 독신을 왔는데 난 2층이고 바로 내 우층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애가 반듯하고 벌써 얼굴 표정 매너 하나하나가 벌써 틀려. 꼭 왕자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아이 같아. 딱 틀리져 있어. 얼마나 인사성도 바르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만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거기면 나저분한 애들 끌어다 왁작지걸 하지도 않고 근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나 젠틀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얼굴 다 풍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렌트와 차일드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훈련이 된 성숙한 애덜트가 한 70%, 80% 애덜트가 성숙해. 우리는 이제 다 틀렸지만은 새로 시작할 수가 없지 이제. 다 틀렸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부부간에 가정이 제일 기본이야.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훈련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돼야 돼. 밖에서 변화될 생각하지 마라. 밖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빈 껍데기, 위선, 거짓. 안에서 변화가 돼야 돼.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화가 인정이 돼야 돼. 나는 70살이 넘어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다 변했어. 늦지 않아.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른 조금 발전을 시켜서 다른 새로운 공식을 하나 주겠어요. 이 파렌트의 강한 그런 밑에 서 있을 때에는 어떤 도식이 나오나 하면은 파렌트는 항상 어린 아이가 볼 때는 조그만 애기가 볼 때는 저희 엄마는 항상 오라. 왜? 힘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 필요한 걸 다 해주니까 저희 엄마는 돈도 많고 또는 저희 아빠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감히 자기가 반대하고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항상 You are okay, I'm not okay 이런 도식이 돼. You are okay, I'm not okay. 조그만 애기들은 이 도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의존적이니까. 또 잘못하면은 궁뎅이 딱 때려. 똥 싸지 말래. 왜 똥 싸? 그 잘못하면 궁뎅이 맞아. 또 배고프면 먹을 거 우유 갖다 먹여주고. 그냥 항상 저의 어머니나 즉 파렌트는 항상 오케이 오라. 자기는 항상 힘도 없고 도와줘야 하면 살 수도 없고 자기는 항상 not okay. 이런 도식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이제 조금 크게 되면 말이야. 조금 자기라는 거 조금 이제 점점 잘하게 되면은 그때는 차일드가 발동하는 거야. 차일드란 뭐라? 자기 주장.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요거 이제 미운 5살 그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야. 미운 5살이 아니야. 조그만 것들도 벌써 전 먹는 것들도 제 고집이 있더라고요. 응? 요즘은요, 미운 2살이에요. 미운 2살 맞아. 네. 아이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도 그냥 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라는 거에 머리를 쳐드니까 파렌트의 엄격히 하라 하지 말라 엉덩이 때리고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 아는 사람이 어떤 애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머슴한데 벌을 씌워서 이제 손 들고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손 들고 얼마나 있겠어요. 금세 팔이 아프고 막 그냥 어깨가 그냥 떨어지고 아프지. 아빠이 모른 척 하고 놔두니까 나중에 그냥 눈물 찔찔찔찔 싸다가 그 다음에는 정 못 견디겠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너도 손 들고 서 있어봐. 우리 압구정도에 있을 때 그런 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항이 되는 거야. 반항. 그렇게 되면 어떤 도식이 될까? I'm not okay. 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너도 나빠.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나쁘지만 너도 나빠. 반항이지. 반항. 이거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지만은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런 패턴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장 과정에서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의존적 케어를 통해서 파렌트의 케어에만 의존하는 자는 평생 I'm not okay, you are okay 이거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아이디어도 나쁘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전부
자기 비하. 그죠? I'm not okay. You're okay. 당신이 다 해. 엄마가 다 해. 아빠가 다 해줘.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You are okay. I'm not okay. 이 도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I'm not okay, you are okay는 뭐냐? 이게 발전되는 과정이야. 그 미운 2살, 미운 5살이 요 과정이야. 이제 반항기가 오는 거야, 반항기. 그때는 그때,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이런 반항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 10대 정도 되게 되면은 주로 가정이나 자기 환경에 대한 반응이 오지만은 20대, 30대 오게 되면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큰 덩어리에 대한 이 반항이 오는 거예요, 반항기가.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떻게 발전되나 하면은, I'm okay, you're not okay. I'm okay, you're not okay. 이제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거야. 나는 옳고, 내가 틀렸어. 이렇게 되게 되면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I'm not okay, you're not okay는 이건 아주 극단의 부정적인 그릇이야. 모든 걸 다 부정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자학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나는 왜 이렇게 말도 할 줄 몰라?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 자기 비하, 자기 평가절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또는 반항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발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한 단계 더 높아서 뒤집혀, 그 다음에 I'm okay, you're not okay. 내가 나빠. 이건 누가 먼저 그랬을까? 이 패턴의 오리지널 모델이 뭘까? 아담. 하나님이 애덜트가 너 왜 먹지 말라는 먹었냐? 내가 나쁘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날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여자가 나빠, 내가 나빠. 여자를 만든 당신이 나빠. You are not okay, I'm okay. 이렇게 되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거는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I'm not okay, you're not okay. 반항. 아니면은 서로가 I'm okay, you're not okay. 내가 나쁘다. 너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시켜서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여자에게 너네 먹었냐 그러면 저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군? 뱀 때문에. 뱀은 어디서 나왔어? 당신이 뱀 만들어준 거다 말이야. 당신 때문에, 뱀 때문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질 않아. 모든 책임을 상대편에만 돌리고 항상 자기는 옳아. 무서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바로 이거야. 자기의.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이 나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는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것에게 환경에 전부 자기 책임이 아니고 전부 다른 것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것이 I'm okay, you're not okay.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나 하면은 독선, 독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범죄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살인마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전라도에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울을 올라오면서 어디서든지 밭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 좀 애진 곳에서 사람 만나면은 그냥 돌멩이 들어서 머리 까고 그냥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냥 그 꽃게임 낫 뺏어가지고 그냥 찔러버리고 죽이고 그저 닥치는 대로 이유 없이 사람을 17명을 죽이고 서울까지 올라왔어. 이유 없어. 무슨 개인과 원한 있는 것도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만나면 어색한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애딴 데서 만나면 그냥 무조건 죽이고 올라오는 거야. 서울 청량리역 앞에서 어떤 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이 거의 단소가 돼가지고서 청량리에서 잡혔어. 경찰이 형사가 와서 수갑을 딱 채우니까 뭐 잡혀서 할 수 없으니까는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나를 받아주는 자가 없고 알아주는 자가 없고 나를 맞아주는 자가 없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전형적인 I'm okay, you're not okay.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또 따돌림을 받고 어디 가서 일거리도 주지 않고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천대와 멸시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I'm okay, you are okay가 이 세상이 모든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자기 행동이 나쁜 게 아니야. 절대적인 자기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야. 김정일이 김일성도 마찬가지야. 자기만 옳고 남은 다 나빠. 이렇게 되면은 성장 과정에서 이제 보게 되면 가령 10대나 20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아니면 뭐 50대, 60대, 70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패턴이 되게 되면은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들을 말하자면 예스맨, 절대 복종하고 절대 자기 말만 들어도 제가 제일 이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예스맨들을 옆에다 두네요. 왜? 항상 자기는 다 파괴되어 있어. I'm not okay로 파괴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완전히 파괴가 돼서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의 역작용으로 디펜스 메커니즘이 역작이듯이 이것도 역작용으로 I'm okay, you are not oka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예스맨을 옆에다 자꾸 두는 거예요. 특히 이 조폭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이 보스가 이런 기질이죠. 그죠? 절대 복종.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저 절절절절 매지.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 조폭의 세계라는 게 무서워요. 김정일이도 꼭 같아 지금이. 꼭 이 패턴이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만족하고 해피한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 그냥. 겉으로는 깜짝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들 그냥 미운 거야. 왜? 속이 뻔해.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급신거리고 예. 이게 또 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게 아닌가.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너무 비굴하게 느껴지는 거야. 응?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비굴이 느껴지는 거야. 비참해 자기가. 절대적인 그런 황제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비굴해지고 불쌍하고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패버려 그냥. 김정일이가 저번에 화폐개혁을 제가 하라고 해놓고 제 허락 없이 그 화폐개혁을 어떻게 장관이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니까 그놈을 죽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다가도 아주 최고의 신임을 받다가도 조금만 거 하나 잘못하면 그냥 당장 숙청해버리고 총살시켜버리고 꼭 같은 거예요. 아이막개비와 나로케라는 거는 이건 제일 무서운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인격 파괴, 어디서나 아주 파괴. 지금 오늘 한국의 패턴이 전형적인 지금 이겁니다. 오늘 한국의 시민단체 좌파, 민주당 또 무슨 야당 모든 이러한 한국의 모든 이런 문화는 국회고 뭐 할 것 없이 몽땅 이거야. 그 사실 자체가 옳고 그르고는 상관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국회면 국회의 안건이 이게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4대강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홍수를 막고 모든 그 자원을 개발하고 편리하게 하는 이런 데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아니 이게 아니야. 무조건 상대는 무조건 유한하다 오케이. 누가 하든 유한하다 오케이. 또 뒤집혀봐. 뒤집으면 또 뒤집은 대로 또 유한하다 오케이.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유한하다 오케이. 무조건 부정, 배타,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야. 옳고 그른 거 없어.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가정에 이런 사람들께 I'm okay, you are not okay. 또 상대편도 I'm okay, you are not okay.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불이 번쩍번쩍 튀지. 살 수 있겠어? 깨지는 거예요. 깨지지 않아도 속은 깨질 대로 다 깨져가지고 정말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내 때문에 내가 나빠. 나는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은 무서운 범죄, 살인,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서로가 용납 안 하고 서로가 You are not okay, I am okay. 자기 의와 상대편에 대한 책임 전가만 계속 나오게 되면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맨날 서로 죽여. 내 70평생 쌓인 거는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말이 이렇게 세 단계 말이 쉽지, 이 과정이 태어나서부터 또 결혼 생활 40, 50년 동안 이 과정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젠 최악의 상황까지 왔어. 최악의 상황까지.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이 단계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어린아이의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m okay, you are not okay를 반대로 뒤집어서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렇게 하면 사태가 180도로 바뀌어.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의 원조가 뭐라고? 인간의 원조는 이거야. I'm okay, you are not okay. 그죠?
인간의 원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 마음의 상처, 범죄와 다툼과 미움과 모든 악이 전부 I'm okay, you are not okay 여기서 온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뒤집어야지. I'm not okay, you are okay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게 I'm okay, you are not okay가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누가 이걸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형태고 이거는 행동의 원인, 근원.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기를 기밥했어?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이거 한 거예요. 십자가는 이것을 행동으로 보인 거고 이전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 내적인 싸움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비와 더비 내가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 내가 왜 줘? 내가 무슨 죄 졌어? 왜가 내줘?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돼? 저놈 나쁜 놈, 저놈들이 나쁜데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가 죽어야 돼? 그잖아요. I'm okay, you are not okay. 너 놈들이 나쁘지. 내가 왜 나쁘냐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왜 죽어? 의로운 내가 왜 죽고 불의한 너희들이 왜 이겨야 돼? 자기 주장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싫다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뭐로 바뀐 거예요? I'm not okay, you are okay. 당신 뜻이 옳습니다. 왜? 태초에 우리 아담이 I'm okay, you are not okay로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왔고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온 거라고 하면은 둘째 아담인 내가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엎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이게 성경의 구석의 원리야. 자기 포기. 그래서 I'm not okay, you are okay. 이거로 바뀔 때에 어떤 도식이 되냐 하면은 그럼 예수님 그냥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어? 아까 여기 파렌트와 차일드한테 대해서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일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랑해주는 보살펴주는 성숙한 파렌트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I'm not okay, you are okay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과 같이 I'm not okay, you are okay로 돌아가야 돼. 이게 뭐냐?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의, 자기 행위의 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의를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버리고 전적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내 필요에 맞지 않고, 내 요구에 맞지 않아도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의, 당신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영어로 뭐지? righteousness.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당신이 옳습니다. 항상 당신은 옳습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I'm okay가 I'm not okay로, you are not okay가 you are okay로 역전되고 뒤집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죄인이야 나만 의로워. 그걸 끝나?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자세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뭐라고 그래? 그래 맞아. 넌 나빠. 항상 우리를 그냥 계속 정죄해? 아니요. 어떻게? 뭐라고 그래? 어렵다. 괜찮아. I'm okay, you're okay too. 이게 가장 성숙한 관계고 이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파렌트와 차일드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런 도식이 오는 거예요. I'm not okay, you are okay가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I'm okay, you are not okay. 점점 반항적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파렌트가 차일드가 파렌트로 인정하고 파렌트가 차일드로 인정해 줄 때에 그때 I'm okay, you are okay too.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부관계면 어떻게 되겠어요? I'm okay, you are not okay 때문에 항상 부딪혀. 불만이 여기서 오는 거고 다 내가 나빠. 자기 나쁜 건 몰라. 까마득하게 몰라. 뭐가 나쁜지 몰라. 또 알아도 할 수 없어. 난 이거 양보할 수 없어.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거 포기하면 난 죽어. 내 남은 거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까지 내가 밟아버리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 이것만은 내가 못 버려. I'm okay.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서로 힘든 거야.
근데 완전히 다 예수님처럼 다 기부하고 다 내려놓고 I'm not okay, you are okay. 엄통 가서 이거 해봐.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거 훈련이야. 다음 시간부터 이거 훈련. 저런 너 끝날 때까지 이거 훈련이야. 왜? 이게 십자가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야. 이게 믿음이야. 이거 아닌 거는 다 가짜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파티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푸닥거리 하는 거야.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바로 철저하게 바울은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은 그냥 다 잡아줘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나쁜 놈들이야. 나만이 오라. I'm okay, you are not okay. I'm okay, Jesus is not okay. I'm okay, 예수 믿는 그 모두 다 not okay. 오직 나만이 okay.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예수 만나니까 I'm not okay, you are okay.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I'm okay, you are not okay too. 의롭다함을 인정함 받은 거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구속교리의 핵심이야. 이게 영적 치유의 핵심이야. 이게 가정 치유의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치유 없이 진정한 상처의 치유와 가정 치유는 될 수가 없어. 내가 치유돼야 상대편이 치유돼. 내가 I'm not okay가 돼야 상대편을 오케이 할 수 있고 상대편을 오케이 해주면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가정에 와서 I'm not okay 한다고 You are okay too 당장 그러지 않아. 거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억울함과 엄청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 난 30년 걸렸어. 쭉 잘려서 싸운 것만 해도 10년 만에 겨우 10년 만에 겨우 내 70이 넘어서 아니 70도 훨씬 넘어서 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I'm okay, you are not okay. 이를 벅벅 깔며 살아서 둘이가. 내가 이걸 기법하고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게 되겠어? 여기서 여기로 갑자기 되겠어? 안 돼. 그럼 어떻게? 빈 껍데기로. 이중이교. 속에서는 막 뒤틀려 벨이 꼴리고 그냥. 에? 목구멍까지 막 그냥 이게 올라와. 분노가 올라오고 그냥. 이 파렌트를 활용한 거야. 내 차일들을 파렌트로 잡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리와 이거로 자꾸 파렌트의 역량을 차일드밖에 살아난 게 없는데 이 파렌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자꾸 날 죽여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 자꾸 나를 죽인 거야. 속에서는 막 그냥 갈아먹고 싶은데도 죽이고 싶은데도 겉으로 자꾸 사랑. 여보 당신 예뻐. 당신 체리야. 그렇다고 지금 가짜는 아니야. 예, 거짓말도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 사기도 자꾸 치다 보면은 그게 정상이 돼버리지 자기가 사기친다는 걸 몰라요. 범죄도 자꾸 하면요. 그건 그냥 당연한 자기 행위로 알지 범죄라는 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없어요. 마찬가지야. 가짜 사랑도 자꾸 사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집니다. 사랑에 익숙해져. 한국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매너가 너무 서툴어.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매너가 전혀 서툴어. 표현을 못해. 희죽희죽 웃던지 뭘 그냥 그거 사다가 실그머리 갖다 그냥 주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표현이 좀 자유스럽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들까지도 자기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감정 표현을 못해. 싫다는 거는 당장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중인격으로라도 가짜로라도 좋다는 표시, 사랑한다는 표시를 못해. 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맨날 으르렁대고 맨날 투닥거리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심심하면은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이고 끔찍해. 아 지금 사는 것도 지금 해주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끔찍한데 아니 죽었다 살아도 또 나을 건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요 돌아서면 그 소리가 싫지 않더라고. 저기 도대체 나를 세상에 제일 원수가 나라고 하면서 뭐가 나를 좋아서 죽었다가 또 살아도 나 저게 악담인가 진심인가 그러면서도 싫지를 않더라고요. 베드로에서 여러분보다 좀 이제 두 달 앞선 그 낮반 아침반에 이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가서 암나오케 써붙여. 암나오케 써가지고 보이는 데마다 화장실, 주방, 냉장고에다가 보이는 데마다 암나오케, 요렇게 여기다 써붙여. 그리고 무조건 하여튼 암나오케, 요렇게. 우리 집 사람은요 평생 잘못했단 말, 미안하단 말, 평생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진 않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지도가 한가. 절대로 죽을 일을 하고도 절대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비실비실하면 다른 거 가지고 뭐 반찬을 좀 맛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짓을 해도 입으로 잘못됐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 근데 이거 배우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하기 힘들어. 근데 I'm not okay는 좀 쉬워. 여보, 참 내가 사랑해요. 이 말하기 힘든데 뭐 장난기 비슷하게 I love you. 그건 쉬워 좀. 우리 문화에는 사랑한다는 말, 좋다는 말을 표현하는 이런 문화가 없어. 싫다는 소리, 밉다는 소리 그냥 이거는 많은데 좋다는 소리, 예쁘다는 소리, 사랑한다는 소리 이런 매너가 우리나라 문화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해. I'm not okay로부터. 쉬워. 좀 서로 기분이 틀리고 뭐 해도 I'm not okay. 그 웃었으면 넘어갈 수 있어. 장난기도 좋고 진짜도 좋고 자꾸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자꾸 반복하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꾸 축적이 되면은 쪽제비도 낯짝이지 맨날 여자만 I'm not okay, I'm not okay 하면 자기는 처음에는 으쓱하고 놀고 있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 아니까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래도 싫지는 않아. 내가 잘했다. 당신이 옳다. 그럼 자꾸 이게 축적이 되면은 그때는 점점 그냥 올라가. 애들 이게 키워주면 끝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은 재물에 풀이 죽어서 그 다음에 멋쩍고 미안하니까는 자기도 점점 이제 머리를 수그르게 되고 또 조금씩 이제 I'm not okay. 그래서 부부끼리 이거 하면은 참 좋아요. 서로가 알고 하니까 서로가 쉬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I'm not okay 가지고 팔자 고친 게 나예요. I'm not okay 가지고 팔자 고친 게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 팔자 고쳐준 거. 이게 가정치유, 이게 영적 치유체요. 오늘부터 당장 실시해. 내가 매 시간 물어볼 거야. 다음 시간에 I'm not okay 몇 번 했어. 어떤 케이스에 I'm not okay에서 어떤 반응이 나나 다음 시간부터 물어볼 테니 이게 계속 내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내 인생 세상 말로 팔자 고치소. 우리 가정 고쳤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꿔놨으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요. 이게 구원의 원리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원리요. 이게 가정 치유의 원리요. 이게 내 치유되고 상대편 치유해주는 치유의 원리야. 심플해. 간단해. 내 안에 무엇이 작용하느냐? 차일때 내 주장이 I'm okay, you are okay. 이 두 가지 공식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또 상대편을 치유해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놓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공식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해주면 해줄수록 점점 더 우쭐하고 해주면 해줄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점점 더 그냥 딜이 뭉개고 막 발로 밟아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뒤에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이것이 있을 때에 강팍한 바울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라도 그냥 두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그전에 나간 이 찬양곡 하나 부르고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에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진리는 간단합니다. 태초에 우리 조상 그 여자가 자기가 옳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제멋대로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불행과 고통과 죄와 영원한 죽음과 미움과 다툼을 가져왔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I'm not okay, you are okay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고 자기 의의를 죽임으로써 이 원죄의 판을 바꿔놓고 뒤집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델을 따라서 예수와 같이 내가 죽고 예수와 같이 나도 옳고 상대편도 옳은 온전한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한 사랑의 가정, 평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